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대원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가훈 강사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점은 방학이 끝나갈 시점일 텐데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온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정보를 찾거나 영상을 보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간략하게 총평, 그 다음에 각 분야에 대해서 문학과 문법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좀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원고등학교에 입학한 이상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대원고등학교는 수능형 문제로 출제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능형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푸는 학교 기출 자체가 수능형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기보다는 나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조금 더 요구하는 문제,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학교의 출제 경향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나온 수능형 문제, 이게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문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문 구성인데요. 지문 구성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학 부분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 28문항이었고요. 선택형 24문항, 그 다음에 서답형 4문항 중에서 문학이 정확히 14문제가 나왔는데요. 시험 범위가 총 문학에서 7지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각각의 문항에 할당된 문제수를 계산해보면 14문항을 7지문에 할당해야 되니까 한 지문에 2문제씩 할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제가 바뀐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약간 호흡이 가팔라요. 되게 이 지문 풀고 2문제 풀고 이 지문 읽고 2문제 풀고 이 지문 읽고 2문제 풀고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는 느낌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험 문제를 풀 때 문학 부분에서 집중해줘야 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선지에 나와 있는 그 비교 감상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문에 잘 찾아가고 실제로 그 내용이나 소재에 대해서 각각을 비교 감상해주는 그러한 나의 능력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볼게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이렇게 각 지문당 2문제씩 할당됐을 경우에 첫 번째로 작품 속에 적용된 개념이나 출제 요소를 빠르게 파악하고 비교 감상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순히 비교 감상을 그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긴 선지 중에서 틀리고 맞고를 판단해줘야 된다. 즉 논리적 오류 여부를 판단해줘야 됩니다. 이 경향 자체가 중간고사를 거치고 기말고사로 오면서 정말 확실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이 지문 구성에 대해서는 2학기 중간고사 때와 기말고사 때가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문학 부분에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1번 문제입니다. 지금 각각의 선지를 보면은 3줄입니다. 상당히 긴데 이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념들, 예를 들어서 직유법, 역동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문 안에서 그거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선지를 보면은 2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나다는 어쩌고 저쩌고, 가나에서는, 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지를 끊어가면서 각각의 선지에서 요구하는 개념들을 한 개의 작품이 아니라 최소 2개, 많으면 3개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명사로 끝맺는 시행이 반복된다, 혹은 대상의 어떤 모습, 어떤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부 다 보면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최소 2개, 3개 이상, 그리고 그것들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앞서서 작품 속에 적용된 개념이나 출제 요소, 이거는 시든 소설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작품에 대해서 선지에 나온 순간 작품으로 돌아가서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비교 감상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파악한 뒤에 무엇이 맞고 틀리고 그것들을 내가 천장에서 정확하게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1번 문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진짜 빠르게 여기 이 시험 문제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문 안에 사용된 표현법이나 소재 의미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각각의 선지 모두 보면 2개씩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에서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이라고는 했으나 지금 각각의 선지를 보면은
한 개의 선지 안에 최소 2개 이상씩을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끊어드릴게요. 기억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리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2번 선지도 니은에 대해서, 그리고 디귿에 대해서. 3번 선지도 기억과 리을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런 식으로 5번 선지까지 전부 다 최소 2개 이상씩을 비교 감상하면서 그걸 판단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A부터 D라는 기호 사이에서 우리가 작품 속에 사용된 표현이나 혹은 의미상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파악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 기호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B는 C와 달리 A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지문 안을 돌아가서 B와 C를 비교 감상해주면서 A로부터 이것이 사용된 장치인가를 판단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지금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 형상화 방안에 대해서 극갈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번 선지는 3개를 포함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2번 선지는 2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 선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제 8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각의 선지 보시면은 2개를 비교 감상하고 2개를 공통적으로 물어본 뒤에 또 차이점을 다시금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선지들도 2개를 비교 감상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누차 반복드리지만 그 소재로 돌아가서 각각을 비교 감상해주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암기가 아니죠. 선지를 보시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니은이라는 소재는 이 소재는 지문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단순하게 외워서 끝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판단력과 사고력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많이 준비했는데 전부 다 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칠판에 띄운 9번 문제, 11번 문제까지 그렇게 전부 다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1번에서부터 12번 사이에서 제가 한 6문제 정도 굉장히 빠르게 띄워드렸는데 모두 다 같은 요지로서 압축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제 문법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문법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많이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좀 시험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출제하다가는 학습 의욕이나 동기를 잃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아무래도 문법 부분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방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나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 것 같습니다. 출제 범위를 보시면요. 문장 성분부터 시작해서 중의적 표현까지 칠판에 띄워놓은 이렇게 5가지가 될 텐데요. 이 5가지 개념들을 전부 적절하게 아주 골고루 사용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 했는가, 기본 개념을 잘 적용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요. 앞서 첫 번째 슬라이드 때 띄워드렸던 것처럼 수능형 문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문법에서 수능형 문제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형 문제라는 것은 문법에서는 내가 문법에 대한 개념을 암기를 100%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대원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문법 개념을 이 보기를 통해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럼 이 문법 개념 안에 보기 안에 들어간 문법 개념을 예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은 이 개념이 적용이 잘 되어 있는가 혹은 잘 되어 있지 않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와보시면 알고 있는 개념이 혹은 보기에서 출제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화살표 제가 지금 치고 있는 이 방향성 자체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잘 적용이 되어 있는가, 그 적용된 예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전부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기 혹은 보기에서 출제되지 않더라도 문법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선지에 나온 예시들과 잘 부합하는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범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공부를 충실하게 해주셨다면 틀릴 부분은 웬만해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치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칠판에 나온 이 출제 유형과 지문 구성 중에선 지문 구성입니다. 문법은 출제 유형이 거의 벗어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문학 부분에서도 각 지문 안에서 소설이라면 말하기 방식이나 소재의 특징, 시라면 사용된 표현법들을 잘 숙지해놨으면 괜찮았을 테고요. 이
이번 출제된 시험에서 좀 특징적이란다면 지문 구성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2학기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재원생이라면 저한테 꼭 어떤 학습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 더 질문이 있다 싶으면은 아직 저희 학원을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방문해서 저와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원고등학교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